즐거운 라디오 화면에 보이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일본 내부에서의 불만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16일에서 17일 이틀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33%포인트를 기록해서 지난달 같은 기간 조사한 수치에 비해서 무려 8%가량 한 달 사이에 폭락한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아사히 신문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포인트 상승한 47%를 기록하였고 비판 여론의 비율이 지지 여론보다 14%가량 높았습니다. 이렇게 아베의 지지율이 폭락한 배경에는 아베 정권이 무리하게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각이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직위에 있는 인물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개정안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의 전반적인 여론, 여러 전문가 집단, 연예인들도 여기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 라는 문구의 트윗이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 건에 이르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사히의 여론조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4%에 달해서 찬성 15%보다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15%나 찬성한다는 것이 전 상당히 놀라운데요. 본 개정안은 철저히 검찰 길들이기의 의도가 강하죠. 아베 내각이 본인들에게 친화적인, 즉 입맛에 맞는 인사들만 선택적으로 정년을 연장시키겠다는 포석을 깐 것입니다. 검찰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어야 하지만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 민주주의에 당연히 위배되는 것이고 정치색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인 만큼 많은 일본 국민들은 현 정부의 환멸을 느끼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금 바이러스 사태로 난리가 난 지금 왜 이러한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법안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에 총리 주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그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지검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성 차관 출신 아키모토 중의원을 체포한 바 있었는데요. 이 아키모토 의원은 차관 재직 당시 이 정권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였던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건설의 정책 담당자였습니다. 중국 기업들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자금 의혹이 발생하면서 이 불법 자금 수수의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의 보좌관 출신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장관도 이 작년에 참의원 선거 당시 아내의 당선을 위해서 좀 불법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이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총리의 두 측근들을 고려한 법 개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혼란한 시국을 오히려 이 법 개정의 기회로 삼고 있는 아베 정권인 것이죠. 물론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또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론조사 응답자의 68%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사실상 신뢰를 잃은 거죠.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이 아베라는 네임에 대한 호감도는 갈수록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 검찰청법 개정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 미숙에 대한 불만도 여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에서 무려 57%의 응답자가 아베 총리가 이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고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30%에 그쳤습니다. 30% 나온 것도 사실 신기하죠. 3명 중에 1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비단 우리나라 언론이나 전문가들 이렇게 좀 선진화된 시스템이 있는 국가에서 보기에도 조금 이제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이 전 세계 외신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일본 정부가 이 감염자들이 무단으로 발생했던 크루즈선의 승객을 전원 격리시켜서 이 바이러스 배양선을 만들어버렸고, 바이러스의 진단 정확도가 가장 높은 PCR 실시 건수도 주요 국가들, 선진국가들 대비 현저히 낮죠. 이에 따라서 소극적인 검사로 일관한다. 그리고 감염 대응에 실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후진국스러운 조치는 일본의 대외적인 명성, 그 이미지에 흠집을 낸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정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특히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인사들이 반대하는 만큼 정권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의 표결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여당은 이번 주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론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하면 화근을 남긴다 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이번 국회 때 몰아붙이는 것이 정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는 분석이 있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베 총리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과연 일본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검찰청법에 아베 총리가 손을 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정권,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류시키는 것이 맞겠죠. 역시 일본은 유사 민주주의 국가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불난 집에서 도둑질 하는 격이다. 이게 요즘 많은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일본 2분기 연속 GDP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어쨌든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지난 14일에 발표한 민간 이코노미스트 대상 경제 전망 설문에서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마이너스 21.3%로 예측된 바 있어요. 조사 기관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기관들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이렇게 다양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수치의 베리에이션이 생기느냐? 그만큼 이번 바이러스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좀 예단하기가 어렵고, 그 규모가 생각보다 세계 최초로 건조했다.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세계 항만을 입주하는 선박들의 연료유입 황화물량 상한선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면서 각국 선주들이 컨테이너선 및 대형 유조선 등을 친환경 LNG 연료 추진선으로 발주하고 있고, LNG 자체를 실현하려는 운반선 수주도 크게 늘고 있다. 현대상화중공업은 싱가포르 EPS사가 발주한 24,800TU급 컨테이너선의 시운전을 최근에 선주 등 130여 명이 승선한 가운데 마무리하고 오는 9월 15일 인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선박은 길이 366m, 폭 51m, 깊이 29.9m 규모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다. 현대 3호는 2018년 4월 EPS사로부터 같은 선박 총 6척을 수주해 건조하고 있다. 2022년 3분기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자동차 업종에서 전기차가 각광받듯이 조선업에서는 LNG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 등 여러 선종에서 총 44척의 LNG 추진 선박을 수주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2018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대형 유조선을 인도했다. 이번에 건조한 컨테이너 선박에는 12,000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해 1회 충전만으로 아시아와 유럽 항로를 왕복 운항할 수 있다. 친환경 LNG는 셰일가스 열풍으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올해 가속화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선박 환경 규제 강화로 지난 50여 년간 선박 연료로 쓰여온 중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선박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 조선사들도 LNG 운반선 및 LNG 연료 추진 선박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LNG 바지선 2척, LNG 부유식 제기화 시설 1척을 수주했다. 삼성중공업은 LNG 연료 추진 원유원 반선 22척을 수주하는 등 그동안 총 150여 척의 LNG 관련 선박을 수주했다. 업계는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고효율 선박 설계 능력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LNG를 필두로 한국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현대사무중공업보다 7개월 앞서 2017년 9월 프랑스 CMA CGM이 중국에 발주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9개월째 건조가 지연되고 있다. CMA CGM은 현대사무중공업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용선사이기도 하다. 이 선박은 작년 11월에 원래 인도돼야 했지만 아직도 도쿄에서 잠자고 있다. 1년 가까이 인도 지연이 발생했다. 당초 후동중하와 상하이와이 가오조선이 수주했다가 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건조업체가 SCS조선으로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선주사인 CMA CGM은 운영상의 손실을 조선소 측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술적인 완성도도 선주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납기 지연으로 한국 조선사들과의 LNG선 기술 격차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8년 6월 중국 국영조선사인 후등중화가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토너가 호주 앞바다에서 엔진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중국산 LNG선에 대한 선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며 조선업 경쟁력은 정상인도 능력에 나온다고 말했다. 중국 조선사가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정상적 인도에 실패한 것을 놓고 기술 경쟁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시장에서 중국 조선사들은 한국 조선사들의 경쟁자가 되지 못하며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뛰어난 건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14일 조선업 기술 경쟁의 핵심은 정상 인도 능력이라며 한 달가량 조기 인도를 하는 한국 조선사들과 달리 중국 조선사들은 정상 인도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하이와이 가오차오조선은 2017년 11월 프랑스의 컨테이너 해운사 CMA CGM에서 LNG 추진 방식의 23,000 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4척 수주했다. 첫 선박을 2019년 11월 인도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첫 선박은 인도 기한이 2차례 미뤄져 2020년 7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아직 가스 시운전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박 연구원은 인도 지연이 거의 1년에 가까운 상황이므로 CMA CGM은 운영상의 손실을 조선사에 떠넘기려 할 것이라며 선박의 기술적 완성도 역시 최초 선주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상하이와이 가오차오조선의 인도 지연이 중국 조선사들의 정상 인도 능력 부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봤다. 상하이와이 가오차오조선은 CMA CGM의 컨테이너 화물창 변경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선박 건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중국 조선사들은 선박의 기본 설계 능력이 부족해 선주사들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정상 인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인도 실적에 주목했다. 현재 운항 중인 15,000 TU급 컨테이너선 170척 가운데 56척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했다. 2만 T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인도량 65척 가운데 20척이 대우조선해양의 몫이다.